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누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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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해 잘 맞으시고 아까 낮에 얘기를 했는데 저기 이류가사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물속에 깨끗한 물속에 있어요. 근데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 마시는 예? 물을 마시는 어떻게 물 마시는데요? 물 속에서 이거 물 마시는 입만 벌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공덕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됩니다. 입 자꾸 벌리고 다녀 한번 보시죠. 그럼 복이 잔뜩 들어옵니다. 배가 불러서 나중에 저기 복 그만 받으셔야 되나? 그래서 내가 바로 공덕 자리다 라는 거를 먼저 딱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공덕행위거든요. 복을 받고 안 받고 이거는 이제 몸뚱이 색신분으로 이제 그런 것이고, 색신분으로도 당연히 좋은 인을 세워야 또 과도 나타나지만 좋은 인이라는 것이 바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행을 하는 것이 제일 최고의 공덕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나는 본래 공덕자리다. 그런데 내가 공덕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모습에 자꾸 들어앉으니까 복이 들어오는 걸 내가 자꾸 막아. 복은 들어오고 싶어서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내가 자꾸 막아. 그래서 복을 막지만 마십시오. 복을 막지만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모습에 들어앉으면 복을 막는 결과가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바로 시작해 보죠. 요 앞이 중요해서 그런데 246쪽에 한번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냐? 바로 모든 모습의 작용의 바탕인 바로 비명, 비암,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바로 그 바탕자리, 법신자리를 내가 법신자리가 말하자면 드러내 보이겠다. 나투어 보겠다. 그러면서 법신자리가 법신자리를 칭견하는 거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나다 이렇게 하면 딱 무슨 생각하면 나는 빗소냄이지. 나는 법신자리지. 나는 비명비암자리지. 이렇게 나는 절대 평등성자리지. 늘 그게 처음에는 말마디로서 하게 되지요. 말마디로서 하게 되는데 자꾸만 해. 자꾸만 하면 나중에는 몸뚱이 내다가 나중에는 법신으로서의 나로서 그냥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해보자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밑에 왜 지금까지 내려온 화두를 바꾸려고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간화선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죠. 또 연불선도 있고 다른 것도 많지만 이 선생님의 법문을 하시는 당시가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는 관화선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어느 정도까지는 갔어 이렇게 했는데 인지가 많이 발달된 것도 있겠지만 보림선한 사람 같으면은 이제 이미 윤곽과 바탕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바로 직접 땅을 한번 굴려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새말귀 이 법을 실행하자 이거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밑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들어가서 그 중간에요. 법신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실감이 오지 않아 믿고 들어가지 않아서 그 점이 어렵습니다. 저번 시간에 실감에 대해서 많이 실감이 꼭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인가? 하다 보면 실감도 오고 깨달음도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옛날에 그 공부할 때 생각만 해도 그 실감이 오고 안 오고에 대해서 굉장한 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계속 하다가 보면 자기가 느낌도 오고 실감도 오고 깨달음도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감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자꾸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화두 가져서 뭐 할 겁니까? 연불해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다 방편인데. 그리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 아니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다는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다를 손가락으로 해서 진짜 허공이 되는 것인데, 정말로 어떤 사람은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를 그거를 나다라는 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저 언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건 뭐냐? 아, 이거는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 바탕자리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지. 그 자리가 바로 나지.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지. 바로 지금 여기라는 뜻이지. 이런 것이 내포가 되어 있단 말이지.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 속에는. 그러니까 바로 없는 내구나. 이거는 없는 내구나. 그래서 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거는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없어서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이에요. 그럴 때 내가 드러나거든. 그 바탕자리가. 자, 지금 좋아. 아, 저거 참 좋다. 이렇게 해. 참 좋다. 좋다 하는 그 느낌이 뭐예요? 경계에 따라서 우리 금방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능엄경에서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망심이라고 했거든. 그 망심이 네 마음이 아니야. 네 마음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심은 네 마음이 아니라 그 망심이 일어나는 그 바탕자리, 돌려보낼 수 없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닌 그 자리가 바로 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전부 다 작용이구나. 이제 모습은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했기 때문에 작용이구나. 작용. 그러면은 지금 좋아한다. 이러면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 좋아한다라고 하는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하게 될 것이고, 공부를 지금 새말귀를 잡고 있는 사람은 좋아한다. 이랬을 때는 좋아한다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 그러니까 좋아한다에 내가 없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내가 좋아하는데 그 나는 바탕자리거든. 그러니까 행위자로서 에고로서의 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좋아한다 해도 들어앉을 일이 없는 거지요. 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좋아한다고 해도 보통은 좋아한다. 만약에 내가 개아가 에고가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한다에 들어앉게 되겠죠. 근데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 내가 없어. 그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일 뿐인 거를 내가 탁 안다 말이죠. 그럼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거기에 달라붙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상당히 모습 공식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내는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는 주체가 아니거든, 그거는. 좋아한다를 일으키는 바탕자리를 의미하거든.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바탕자리가 내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면 그냥 거의 작용으로서 봐 지어버리는 거지. 무영보살님, 이쪽으로 조금만요. 안 보여. 자, 이쪽으로 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해도 맞이하셨고, 그런데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과를 행하는 겁니다. 일과. 거사님 하고 계시죠? 일과를 행하면 내가 이렇게 느슨해지다가도 이렇게 쪼여지게 돼요. 자,
매일 이제 좌선하고 예불 드리고 발언하고 축원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를 되풀이해 가면서 모습을 굴리고 모습 공식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게 느슨해졌다가도 나사가 느슨해졌다가도 또 탁 조이고 느슨해졌다가도 탁 조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빼려 놓으면 나사가 그냥 느슨해져 버려. 그냥. 그래서 그 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조여서 간다는 게. 그래서 꼭 일과를 행해 주십시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과거에 이 목걸을 싹 치워버린 겁니다. 이 목걸라는 거는 그 간화선 화두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목걸을 하려면 말하자면 의심을 하는 거거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간화선은 의심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새말귀는 내가 부처에다 다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줄을 하나 끊으십시오. 내가 부처라는 걸,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 일체만법의 그 바탕자리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어떻게 부처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날마다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 말입니다. 일일이라는 것은 날마다가 아니고 하나하나 그 일일입니다. 하나하나 행을 해. 빨래를 하더라도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빨래를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글을 쓴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이렇게 하면은 바탕자리가 탁 떠오른단 말이지. 바탕자리가.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빨래를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걸어간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책을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책을 보면 보는 자체가 된다. 나중에는 보는 자체. 왜냐하면 내라는 게 있으면 책하고 내하고 상대가 돼버리는데 그 행위자가 사라지면 그냥 보는 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가 글을 쓰고 부처가 빨래를 합니까? 이 손은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거든. 자체 성품이 없단 말이죠. 또는 이 손은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 것이거든. 그래서 붓을 가지더라도 이 손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이 알아서 붓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손으로 하여금 붓을 가지게 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글을 쓴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고 밥을 짓더라도 그렇고 회사 일을 보더라도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차차 진짜 나는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빨래를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을 한다. 이렇게 처음에야 잘 안 되겠죠.
당연히 잘 안 되겠지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자꾸 그 숫자를 늘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게 되면 몸뚱이가 내다라는 생각이 물러나게 됩니다. 점점 그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그 몸뚱이라는 것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이게 작용이구나. 왜? 허상을 보사님,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몸뚱이가 작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딴 생각. 그러면 저기 이류거사님. 법신자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법신자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 더 좀 마음에 와닿게 해보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법신자리가 드러난다면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하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바로 몸뚱이가 작용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효의거사님, 왜 그렇게 될까요? 몸뚱이가 바탕이 작용이니까. 작용이다. 그런데 어떻게 바탕의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나중에? 그래서 자꾸 몸뚱이를 이렇게 이건 바탕의 작용이지 이렇게 자꾸 놓게 될까요? 몸뚱이 변한다. 헛것임을 자꾸 함으로써. 예. 변하는 거를 몸뚱이 변하는 거를 계속 알게 되니까요. 정말로 알게 되니까요. 몸뚱이가 변하는 걸 정말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용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작용이구나. 내가 몸뚱이가 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정말 작용이구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몸뚱이가 정말 작용이네. 변하는 것이네. 그러면 진짜 나는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바로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그런데 공연히 내가 분별망상을 자꾸 일으켜 몸뚱이가 자꾸 내라고 하는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몸뚱이가 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걸 찾는단 말이죠. 자꾸 다른 걸 찾으러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해 놓은 것이 그대로 지금 느낌으로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진짜 허공이 내네. 근데 내가 맨날 몸뚱이가 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갖 그 액으로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었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무용보살님 그렇죠? 예, 좋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때는 책임 없는 말을 하지 않거든. 책임 없는 말을 해서 죄를 어떻게 하겠는가? 난 또 죄 짓기는 싫거든요. 그러니 믿으세요. 버상을 보살님, 믿으세요. 줄 한번 쳐놓죠. 믿으세요. 법상을 보살님 믿어집니까? 걷고 있다가 생각을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나라는 거에 더 쏙 들어가 있는 시간이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다기보다는 습관이 예. 그래서 이제 자꾸 하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사실일 것 같네. 이러면 요새 뭐 그런 거죠. 믿고 보는 뭐 있지.
그런 카피 있는 거 같던데. 믿고 보는 뭐 이런 거 없나? 그거 본 거 같은데. 광고 카피가 믿고 보는 뭐 이런 거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그런데 어떤 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꾸 몸뚱이가 내 같거든. 이제 여기서 보림선언에서 습관은 안 됐지만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내구나 라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연단거사님, 네.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은 다 그렇게 드시리라고 생각. 이제 단지 조금 옛날 워낙 몸뚱이 내다 하는 것이 습성이 깊으니까 약하면서 조금 들어갔다 나갔다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처로서 행을 해요. 이것이 금방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법문을 들었던 공급인이 공급시에 공급처에서 공급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로서 행을 해요. 무슨 공급인이 공급행을 하는 겁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시공간이 끊어진 거거든요. 공급이라는 게. 겁이라는 게 무한대의 숫자지요. 거기가 빌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이 시간이 끊어졌다는 것이니까 공급인이 공급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말귀가 바로 이겁니다. 부처로서 행을 해요. 지금 여기 젊은 선생님들도 있는데 학생들 앞에서 칠판에 글을 쓰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이 글쎄요 이렇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글을 쓴다. 이렇죠? 글을 쓴다. 부처가 하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좋아. 나는 낮고 부처님은 너무 높은 자리니까 그래도 좋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아니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는다. 저번 시간에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하고 이제 대화 중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빛깔도 이제 우리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부처님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진짜 내구나 이랬는데 이제 안한존자가 뭐라고 묻느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음성에 반연해서 내가 소리를 듣는다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부처님을 본다 이런 생각이 또 날 거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그 보고 듣는 그것이 과연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성품짜리가 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이기준 거사님이 일심행을 보아요. 일심행이 있네. 그렇게 보시죠. 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죠? 일심행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심행이 집에 가버렸어. 그러면 일심행이 있네 하는 그 생각하고 그 마음하고 일심행 소리를 듣네 하는 그 마음하고 그 생각이죠. 일종의 망심. 그것이 일심행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이류거사님? 없지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본래 그 성품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품짜리는 경계가 있든 없든 여여해야 되는데 그죠? 일심행이 있네?
이 생각이 지금 하는 이 마음이 일심행이 없어도 일심행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가 사라져도 그 분별하는 성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부처님께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딱 그거예요. 처음에 보림선언을 또 왔는데 선생님께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딱 내 생각에 보고 듣고 하는 게 바로 내네. 그런데 찜찜해. 뭔 말인지 알겠죠? 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뭘 내라고 하는지. 지금 딱 아는 존재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 보아. 경계를 보아서 일어나는 그 망심이죠. 마음. 경계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그것을 진짜 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내 마음은 그 경계가 있어서 인연이죠. 인연과 조건이죠. 일어나는 그 마음의 바탕자리가 진짜 난데 그냥 턱 처음에 오니까 보고 듣는 것이 바로 너다. 이렇게 떡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몸뚱이 내에서 하는 그것이 진짜 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묻는 거지. 안한 존재가 지금. 내가 부처님을 보았어. 부처님을 보네. 또 말을 들어. 내가 부처님 음성을 듣네. 근데 부처님이 안 계시면 부처님 음성을 듣는 거하고 눈으로 부처님을 보는 그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죠. 이리고사님 이해되시면 부처님이네? 만약에 꽃이네? 칠판이네? 이러면 칠판 없어지면 칠판이네 하는 생각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몸뚱이가 이래 있다가 몸뚱이 사라져버리면 내다 할 것이 어디에 붙겠냐고. 내라는 생각이 어디에 붙겠냐 이 말이에요. 이 몸뚱이 사라져버리면.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야. 그럼 내다라는 것이 몸뚱이가 없어도 내다라는 것이 분별하는 성품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없으면 내다라는 것도 없지. 또 다시 말하면 책상이네 하는 이 마음이 책상이 없어지면 책상이네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망심이라고 하지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을 망심이라고 하는데 그 망심을 전부 자기 마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망심을 다 자기 마음인 줄. 백공 선생님이 늘 법문하는 겁니다. 늘 법문하시는 겁니다. 그냥 오늘 능언경에 딱 나오면 경계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나오죠. 저번에 땡 종소리를 들어. 땡 종소리가 나서 종소리가 나네. 이런 생각이 일어나서 종소리가 사라져버리면 종소리가 나네 하는 거 없어져 버리죠. 종소리가 없는데도 종소리가 나네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망심이라는 것은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망심인데 반연심이라고 하는데 망심인데 니는 자꾸 그걸 네 마음이라고 한다. 그건 네 마음 아니야. 그건 네 마음 아니야. 부처님이네. 이 생각은 그 생각은 부처님한테 돌아갈 때가 있지요. 밝네 하면 해에게 돌려보내죠. 밝은 거는 해에게 돌려보내잖아요. 어둡네 그럼 어둠에 그 흑월이라고 하는데 그 음모에 돌려보내고. 그래서 저기 막혔네 하면 그건 담에다가 돌려보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튀었네 그건 허공에 돌려보내. 다 돌려보낼 곳이 있는 곳은 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했어. 그럼 내가 화가 나. 이 화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저쪽 사람 욕을 하는데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쪽 사람보다는 그 욕을 하는데 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심은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바탕자리는 원래 이거 작용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어. 그래서 그걸 부처님께서는 나그네를 망심에 비유를 하고 주인을 그 진심에 비교를 바탕자리 그렇게 법문을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법문을 배웠는데 능엄경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백목을 가지고 글을 쓰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아이들을 가르쳐.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 그 모습은 선생님이고 다 학생들인데 바탕자리는 하나라는 거지.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라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 둘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들어앉아요? 모습에 자꾸 들어앉아요. 둘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꼬? 부처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나라고 해도 좋아요. 지금 부처다,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절대성 자리다, 뭐 진심이다 이런 거는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방편이에요. 근데 이것을 진짜로 알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가리키는 걸 봐서 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해도 좋아요. 나라. 이 자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팔을 이리 들기도 하고 다리를 옮겨서 걷기도 하고 팔이나 다리는 전부 기관이라. 기관이라는 것은 무정물이거든. 그래서 생각하는 그대로 놔두어. 다리를 옮겨서 내가 걸어야 되겠다 하면 걷고 팔을 올려야 되겠다 하면 올리는데 팔, 다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하시잖아요. 그럼 생각이 현실화가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더 청정해지고 공부가 깊어지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나타나죠. 한번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죠? 뭐 생각을 하니까 뭐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지만 내가 그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현실화돼요. 제일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게 뭐죠? 우리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현실화되는 거. 예? 원도이지만 우리 보통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다못해 제가 밥을 지을 때 오늘 밥은 좀 색다른 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밥에다가 쌀만 하는 거 아니죠? 뭐 잡곡도 넣고 뭐 고구마도 넣고 뭐 인삼도 넣고 뭐 요새 굴 많이 나니까 굴도 넣고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화가 되고 구체화가 돼요. 우주선이 날아가요. 달로 가요. 우주선은 무엇의 현실화입니까? 생각의 현실화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생각의 나툼이에요. 모든 것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확실히 잡히면 잡힐수록 그것이 현실화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을 세울 때 말입니다. 원을 세울 때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발언을 이제 그거 할 때 예불을 드릴 때 꼭 발언을 합니다. 발언하고 축언하고 감사를 달아서 그냥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발언을 할 때 아주 구체적이라야 돼요.
그 단어들이 추상적이면 안 돼요.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새말귀로 백만자성등 밝혀지이다. 그럼 어떻게?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뭐예요? 수단방편이 뭐예요? 새말귀거든. 새말귀로 백만자성등을 밝힐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또 그 다음 답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럼 새말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새말귀가 무엇인데? 새말귀를 하려면 무엇부터 바탕이 돼야 되느냐? 이게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체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엘린교회? 순복음교회. 거기 조용기 목사, 그분, 그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릴 때 자전거를 그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전거를 꼭 원합니다. 이랬대요. 자전거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어느 날 본인이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자전거 포집에 갔는가, 자전거에. 가가지고 가만히 봤어. 그래서 그 자전거가 어느 메이커, 무슨 색깔, 어떤 기업,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를 딱 자기 머리에 넣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기도를 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자전거가 자기에게 왔다. 그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새말귀로 백만자성등을 밝혀지이다. 야, 그 다음에 요새 하는 건 뭐죠? 제가 새말귀 안내서를 반드시 발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림선언, 그 안내서, 우리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그거를 조그마한 얇은 책자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새말귀를 프로그램화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장미, 내가 책을, 그걸 한 권을 쓰려고 하거든. 한 10살짜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내 그거예요. 앞으로 10살짜리가 볼 수 있는 책을 내는 거. 그거 지금 그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살짜리가 책을 봤을 때 그걸 쉽게 보면서도 뭔가는 말하자면 마음에 남는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지금 근데 계속 그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뒤에는 아마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화를 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원노트에 새말귀로 백만자성등 밝히기 딱 써놓으면 그 밑에 쭉쭉쭉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새말귀 안내서, 이건 다 제 원노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림선언 안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화.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갈 것인가? 어떤 주제로 갈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큰 그 제목 밑에 하나씩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발언을 할 때 딱 그렇게 1, 2, 3, 4 그렇게 딱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는 그거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축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불을 끝을 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집에서 해보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15분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자, 팔을 이래 들고
다리를 옮기려고 하면 팔을 옮기고 다리를 옮기는 이것이 구체화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저기를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발을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산을 가야지 이렇게 구체화가 되면 산을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구체화돼서 무엇을 통해서? 몸뚱이를 통해서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로봇을 만든다. 뭐 요새 뭐 복잡한 그것도 다 어디 있어요? 생각이 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다 일이 판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뭐 우주에 로켓 가는 것도 그렇고 로켓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만드는 모든 로봇 같은 것도 로봇을 만드는데 어떤 로봇을 만드는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꾸 생각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구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구체화가 되면 반드시 나타난다. 현실로, 모습으로 나타난다. 꼭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습과 거의 바탕이 둘이 아니에요. 모습과 바탕이 둘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굉장한 것이거든. 참 굉장한 거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사람인데 이걸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사람이죠. 참 굉장한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굉장한 부처의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만 번 들이시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수만 번 들이셨는데 그 안에 엄청난 미생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병 안 걸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이 혀 말입니다. 밥 먹을 때 혀가 잘 섞어주지 않으면은 이거 목구멍 못 넘어가죠. 진짜입니다. 이빨만 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혀가 씹으면 돌려서 섞고 씹으면 돌려서 섞고 이렇게 해야 이 넘어가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혀가 조금 짧은 편이에요. 밥을 빨리 못 먹어요. 목구멍이 안 넘어가요. 이게 적당한 크기로 잘 씹지 않으면 목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면 밥을 작게 먹어버려요. 그냥 시간을 못 대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가만히 내가 먹는다 하고 보면 이 혀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서 자꾸 썩는 게 잘 보이거든요. 이게 먹을 때 보면.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일세. 얼마나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야. 이게 밥 먹는데 얘가 여기서 이빨로 잘 해서 잘 섞어서 침하고 잘 섞어가지고 목구멍에 넘길 때는 또 어떤데? 목구멍에 힘 없으면 못 넘어가지요. 목구멍에 넘기는 것도 보통 재주가 아닌 거라 이게. 그래서 이게 목구멍에 힘 없으면 못 넘어가서 이 구멍 다 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감사한 것이고 모든 일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 이것을 자세히 관찰을 안 해봐요. 자세히 관찰을 안 해보고 의뢰의 그르느니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그런데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참 이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굉장한 부처의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부처가 만약에 모습으로서 부처가 있다면 이 말이죠. 모습으로서 부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지 말아요. 사도예요.
절대로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됩니다. 부처는 모습 없음이 부처거든. 텅 빈이 모습이 부처거든. 부처는 텅 빈 자리가 부처예요. 그걸 모습 없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0여 년 되나 서울에서 어떤 학생들이 불법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번에 화두까지도 싹 바꾼 원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직통입니다. 요거 줄 좀 쳐놓으십시오. 새말기 여러분들, 이건 직통입니다. 제트기 타고 간다고 백봉 선생님은 맨날 얘기하셨습니다. 제트기. 다른 거는 둘러가더라도 그 목적지까지 찾아갈지 못 찾아갈지 이건 또 별 문제예요. 힘이 들어. 그런데 이건 직통이거든. 직통. 왜? 나는 부처다 해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나는 부처다잖아. 나는 부처다 해. 나는 부처다. 새말기를 딱 바탕으로 하여서 박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역임을 일으켜. 역임을 향해서 그 생각을 그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먹고보다 훨씬 낫거든. 이 먹고는 삥 둘러가지만 이건 직통이거든. 새말귀를 딱 바탕으로 하여서 박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바로 그 텅 빈 자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역임을 일으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백봉쌤 늘 쓰시는 말이에요. 지금 밝아. 근데 밝을 때 어둠을 생각하라. 그러면 밝음에 들어앉지를 않게 돼요. 이런 사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밝잖아요. 밝은데 밝을 때 어둠을 생각하라. 이게 이제 하나의 방편이에요. 밝을 때 어둠을 생각해. 지금 밝잖아요. 밝을 때 어둠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둠을 딱 생각하면 내가 밝음에 들어앉지를 않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또 깜깜한 밤중에 어두워요. 어두울 때 환한 대낮을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둠에 또 들어앉지를 않아요. 방편을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방법 같으면 밝음도 이것도 작용이구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이구나. 작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이것도 변하고 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밝음에 들어앉지를 않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말귀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참 쉬운 겁니다. 그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새말귀가 어렵지만 쉽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 점이 참 새말귀의 대단한 점입니다. 어느 것 하나 화두 아닌 것이 없거든요. 전부 화두가 돼버려. 이것이 새말귀의 가장 우수한 점입니다. 어느 것 하나 화두 아닌 것이 없거든. 전부 화두가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설법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새말귀거든. 법상을 보살님 같으면 내가 오늘 이제 시작을 할 때 치료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러면 새말귀라는 거. 또 해각보살님이 오늘 내가 업무를 잘 봐야 되겠다. 이러면 또 새말귀라. 무용보살님이 오늘 내가 상담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냥 새말귀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색신을 통해서 설법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잠재의식이 딱 되어 있거든.
하기 때문에 설법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벌써 화두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간다. 만약 이렇게 하면 내 이러면 삐소냄 자리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우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는 뜻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걸어간다.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되면 내는 바탕이 되고 걸어가는 거는 작용이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작용이 되니까 모습을 잘 굴리지 않아? 그게. 작용이니까 모습을 잘. 보상을 보살면 내가 침을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침을 넣는다. 오히려 침 넣을 때는 좀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까? 침을 넣을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침만 넣기 때문에. 그럼 침 넣을 때 열심히 내가 침을 넣는다 하십시오. 말을 하면 좀 어렵지요. 상대편하고. 그래서 내가 침을 넣는다. 이렇게 하면 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찌르는 거. 그죠? 넣는 거. 또 이렇게 저기 넣는 거. 그래서 내가 침을 넣는다. 내가 침을 넣는다. 내가 침을 넣는다. 그래서 침 넣는 거를 계속 내가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침을 넣는다. 오늘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5분만 쉬었다가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예.